자, 여러분 오늘 해야 될 내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은 오늘은 그 CSS 명령어를 CSS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지금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죠? HTML은 그 웹 문서 구조 담당이라고 했고, 얘는 웹 문서 꾸미기 담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얘는 웹 문서의 뭐 동적인 화면 담당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HTML 태그가 가지고 있는 그 태그들을 몇 개 보셨어요. 그죠? CSS는 사실 거의 외워주셔야 되는데, CSS 명령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은 시작하려면은 스타일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문법 얘기를 좀 할게요. 스타일. 지난 수업 시간에 했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태그 이름의 블록,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점 찍고 클래스 이름. 이거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샵의 아이디명.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 문법은 이렇게 되죠. 속성 콜론의 값. 이런 것들이 한 쌍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CSS의 명령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다? 여기다가 적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글자 색깔. 글자 색상이 뭐예요? 칼라였고, 뭐 레드, 그 다음에 테두리, 볼더라고 있었죠. 축약이 있고 보더 하이픈 스타일, 뭐 이렇게 적을까요? 보더 하이픈 스타일로 뭐 솔리드 하면은 실선이 나오고, 그죠? 볼더 하이픈 또 뭐 있어요? 컬러, 글자 색, 테두리 색깔 뭐 네이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더의 가로 크기 뭐 2픽셀. 자, 이런 단위는 사실 픽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픽셀이 그 화면 픽셀이죠. 그죠? 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화면은 점이 다다다닥 찍혀가지고 이 점 자체를 픽셀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2픽셀 뭐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그래서 볼더 하이픈으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볼더로 축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어요? 백그라운드 하이픈 컬러, 배경 색상이죠. 그래서 뭐 옐로우라고 했다던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이미지는 URL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땅땅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재 폴더에 이미지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백그라운드 뭐 이미지면은 뭐 1점 뭐 png 뭐 또는 뭐 gif, 이런 확장자가 또 png로 끝나거나 gif면은 이런 것도 또 그림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되고, 뭐 대충 살펴봤어요. 뭐 이거 왜 뭘 했나요? 가로 길이, 그죠? 가로 길이 뭐 200픽셀, 뭐 셀 헤이트 뭐 200픽셀, 또 뭐 있죠? 아, 텍스트 하이픈 온라인도 있었네요. 그죠? 센터 이러면은 가운데 정렬. 또 뭐 있었던 거 있나요? 자,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었던 이런 것들 있죠. 기억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단어를 알아야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적어 두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문법 얘기는 그냥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자, 그럼 진도 나가볼게요. CSS 명령어 중에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뭐냐? 자, 여러분,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어떤 도구 사용했습니까? VS 코드 사용했죠? VS 코드는 저장을 해야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고 실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코드펜이 있어요. 코드펜. 굉장히 좋은 또 도구가 있습니다. 뭐 도구라고 하기보다는, 자, 일단 그 웹브라우저 켜시고요. 자, 구글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은 코드펜이라고 쳐봐요. 코드펜. 그냥 코드펜이라고 치면 돼요. 자, 코드펜이라고 입력하셨습니까? 엔터. 자, 일단 코드펜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들어오셨나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상단에 요런 아이콘이 있죠. 아니면 이 화면이 아니면 스타트라고 없습니까? 있죠? 네, 그거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 화면 나올 겁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죠. 이 아이콘 가지고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보통 이렇게 해야 좀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 하셨습니까? 자, 여기다가 여러분 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테이블 했잖아. 테이블. 그죠? 자, 일단 테이블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탭을 치세요. 탭키. 그래야 자동 완성됩니다.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이라고 하고 크다 표시 줄을 몇 줄 만들 tr 곱하기 3 세 줄 만들겠다. 그 다음에 크다 표시 td 칸을 몇 칸 만들래? 2칸 만들게 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탭을 눌러야 자동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조금 늘려가지고선 자,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5, 6 넣어두시고 따라오셨겠지요? 네, 숫자도 다 넣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CSS에다가 TD를 만나면은 볼더를 2픽셀의 솔리드의 네이비라고 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 크게 하니까 이렇게. 자, 이게 최대치입니다. 최대 크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바뀝니다, 일단. 그래서 안 되니까. 자. 코드펜을 사용하시면 있죠. 내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이게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습하기에 정말 좋죠. 코드펜이 있으니까 적극 이용하십시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혹시나 이거를 드릴까요? 게시판에 드릴까요? 작성을 나는 하지를 못했다. 드릴게요. CSS 드렸어요. 받으셨죠? 적용됐죠? 더 얘기 안 할게요. 코드펜 있어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VS 코드는 저장까지 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굳이 실행해야 되잖아. 귀찮잖아요. 근데 얘는 적으면 바로바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CSS에다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여는 스타일, 닫는 스타일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알아서 뭐 CSS 명령어만 줬더니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편리하죠? 네, 그런 목적으로 씁니다, 지금. 이해하셨지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디스플레이 예문이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요. 갖다 붙이세요. 결과만 확인하십시오.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코드펜에다가 열심히 갖다 붙여볼게요. HTML 소스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선 코드펜에 HTML에 붙여놓고, 그죠? 드린 거를. 그 다음에 CSS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선 갖다 붙이고. 자, 열심히 갖다 붙이기만 했습니다. 이 예문은 도움이 되는 예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엉뚱한 걸 들고 왔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자, 일단은, 자, 여러분. 이 소스 코드를 좀 변경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변경해 드릴게요. 왜 이거 만들어 왔는지 모르겠네. 스팬 태그를 카피하셔가지고 3개 만드십시오. 자, A, B, C 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오셨죠? 네. 그리고, 자, div라는 태그 CSS는 없앴어요. 스팬 태그만 있잖아, 지금.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이죠. 스팬 태그 있죠? 스팬 태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스팬 태그는 이름만으로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팬 태그를 언제 쓰냐면은, 인라인 용도로 많이 써요.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블락 개념이 있고 인라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배경 색상을 주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그 글자 크기에 딱 맞게끔 나왔죠. 근데 지금 가로 세로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있죠. 이게 인라인이에요. 특징이에요. 인라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없애버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B라는 이 녀석한테다가 클래스는 S1이라고 할게요. B에다가 B 스팬 태그에다가 클래스는 S1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좀 크게 하니까 안 보이네.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자 .s1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none이라고 해볼게요. none. 사라졌죠? 디스플레이 none 하시면은 사라집니다. 안 보입니다. 일단 됐습니까? 뭐가 변경됐는지조차 모르겠습니까? B가 없어졌어요. 디스플레이 none이에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논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블락이에요. 왜 블록.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근데 사실 뭐 여러분 뭐 지금 본인이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뭐 굳이 제가 왜 이 소스 코드들을 드리냐면은 또 뭐 학생들도 안 해보면 좀 다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타자 속도가 느려요. 그럼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굳이 뭐 억지로 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설명만 들으십시오. 디스플레이가 아까 none이라고 하면 없어졌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블락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왜 줄바꿈 됐는지 아시겠죠? 한 영역 다 차지하는 거가 블락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inline. 이게 기본 값입니다, 원래. inline이라고 주지 않아도 원래 inline이에요. 스팬 태그 자체가. 그래서 태그가 아예 inline인지 블락인지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요.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별거 아니었죠? 그래서 요거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문을 넣어놔야 되겠죠? 쓰잘데기 없는 예문을 치우고 이 예문을 넣어놔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걸 들고 왔을까 내가. 자, 이렇게 해갖고 정신이 좀 없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SS 명령어 디스플레이 어떤 값들이 있다. 블락, 인라인, 그리고 none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none이라는 건 언제 필요하냐면은 이럴 때 내가 어떤 웹사이트에 주인으로 들어갔을 때랑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들어갔을 때랑 아니면은 사용자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들어가니까 버튼이 한 5개예요. 근데 사용자 입장으로 들어가니까 버튼이 3개예요. 듣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빨리 했나요? 그림판으로 얘기할까? 아니 어떤 같은 페이지인데 자 그림판으로 제가 뭔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사이트가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로그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주인장이 보이는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보는 화면이 있는데 똑같은 화면이에요. 근데 주인장은 주인이니까 버튼이 5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5개. 4개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 버튼 2개만 나와요. 어떤 버튼이냐면 얘 버튼하고 얘 버튼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2개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로그인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럴 때 너는 많이 씁니다. 디스플레이 none. 이제 사용자인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지 구분해가지고. 이해하셨을까요?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줍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 디스플레이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 태그 얘기를 할 건데 순서 없는 목록이랑 순서 있는 목록이라고 있는데 일단 자 코드펜 여십시오. 코드펜에다가 어떤 태그를 입력하시냐면은 순서 목록 같은 거 만들 때에 unordered list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unordered list 그러니까 ul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ul 크다 리스트라는 태그가 있어요. 리스트 몇 개 만들래? 3개 만들게 이렇게 탭 이러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AA, BB, CC 이게 순서 없는 목록입니다. 그냥 그게 답니다. 순서 없는 목록이라 그래요. 자주 사용돼요. 의외로.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냥 점이 갑자기 나와요. 그냥 순서 없는 목록이라 그래요. 이거를.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ordered list라는 게 있습니다. UL 대신에 O라고 적으십시오. O 이걸 O로 바꿔요. 그러면 순서가 자동으로 나와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많이 써요. ordered list 순서 있는 목록입니다. 됐습니까? 요 리스트가 뭐겠어요? 리스트가 이 리스트 태그가 항상 OL 태그 자식이어야 되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 자 두 번째 거를 없애요. BB를 없애봐요. 없애고 자 여기에다가 OL 크다 LI 곱하기 2 이렇게 할게요. 탭을 눌러야 되는데 엔터를 치버렸다. 탭 그래야 자동 완성됩니다. 그리고 AA 또 BB 이렇게 할게요. 또 목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2번에다가 BB 해놓고 여기에 BB1, BB2라고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못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카피해가지고 일단 드릴게요. 뭐 그렇게 심오한 뭐 철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엄청 간단한 건데 일단 뭐 일단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소스 코드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봐줘.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리스트에다가 제목 BB죠. BB. BB의 하위 목록으로 BB1과 BB2가 있는 거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1번 동물, 2번 동물 뭐 아까 꽃 뭐 이렇게 할까? 자, 동물 A 시작을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입은 대문자 A 하면은 ABCD로 나와요. 오? 저장 없이는 다시 하자. 나온 거 확인됐죠? 자, AB 타입을 A로 주니까 숫자가 아니라 AB로 나왔네요. 타입을 가로 주면은 가나다라. 타입을 대문자 I로 주면은 로마자가 나와요. 뭐 참고하시고 어쨌든 자 A 뭐 동물 뭐 기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린 B는 뭐 토끼 알아서 하세요. 꽃 종류도 많잖아요, 그죠? 꽃도 뭐 여긴 대문자 A 할까? 여기 뭐가 있나요? 뭐 장미, 튤립 요 정도 목록입니다. 자, 일단 여기 동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아까 그 꽃이었죠? 꽃. 자, 이거 뭐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피 해가지고 여기 붙이고 그죠? 리스트가 여기를 감싸고 밑에 있는 거 하나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고 자, 이 상태로 기린, 하마, 꽃은 장미, 튤립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못 해보신 분 있으면은 제가 카피해서 올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순서 있는 목록, 순서 없는 목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태그 이름으로 적어 놓을게요. 얘는 unordered list, 얘는 ordered list입니다. 그래서 얘는 리스트라는 태그랑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일의 종류에 대해서 할 건데, 스타일의 종류. 스타일이 뭐냐면 CSS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CSS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CSS. 총 4가지가 있고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던 것이 내부 스타일이에요. 내부 스타일. 그럼 내부 스타일 뭔지 보겠습니다. 헤드랑 닿는 헤드에다가 나 CSS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알려준 거, 이거 내부 스타일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보신 적이 없지요? 원래는 이것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CSS. 근데 뭐 안 적어줘도 웹브라우저 보통은 다 해석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자, 여기서 태그 이름을 만났을 때 이런 걸 적용해라.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이게 바로 뭐다? 내부 스타일입니다. 됐죠? 자, 그럼 외부 스타일 볼게요. 외부 스타일. 자, 밑에 있는 예문 보겠습니다. 예문. 자, 이거는 이제 VS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 코드펜 말고. VS 코드로 할 건데, 자, 외부 스타일은요, 일단은, .css로 끝나네. 지금까지 그 파일을 만드셨는데, 그 확장자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html이었어요. 기억납니까? 그죠? 근데 뭐가 있어요? 아니, .css가 있네. 그럼 딱 봐도 뭐예요, 이거는? 아, 이건 CSS 파일이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시 봐주시고, HTML이란 언어랑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자, 얘는 일단 딩동댕.html이라고 저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CSS 파일도 따로 관리하거든요. 이거는 딩동댕.cs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는 딩동댕.js로 끝나요. 이해하셨을까요? 예.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할 건데, VS 코드 열어주십시오, 일단. 코드펜 닫으셔도 됩니다. 새로 열어도 되니까 나중에. 일단 빠져나와서 VS 코드를 열고
자,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HTML이라는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콘 중에서 폴더 만드는 아이콘 있잖아요. 그죠? 폴더 하나 만드십시오. CSS 따로 관리하고 싶어서. CSS라고 적어주세요. 별의 뜻은 없습니다. 그냥 폴더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CSS 폴더 만드셨습니까? 자, 여기다가 파일 하나 만들게요. 파일. CSS 밑에다가 파일 하나 만드는데 스타일 뭐 1.css 이렇게 할게요. 이름 아무거나 줘도 돼요. 스타일 1.css라고 줬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파일 한 개 더 만들어. 이번에는 스타일 2.css라고 하십시다. 뭐 두 개나 만들었어요. 일단은 따라오셨죠? 자, 일단 스타일 1번에다가 이렇게 하십시다. 뭐라고 할까? 뭐 하냐면 .se.se를 만났을 때에 .se를 만나면은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따라오셨나요? 혹시 적는 거 힘듭니까? 일단 카피해서 드릴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스타일 2번. 스타일 2번은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se를 만났을 때 이거 편집이 안 돼서 잠시만요. 왜 이러네. .se를 만나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요. 이게 아쿠아마린.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t1.html 여십시오. 없다면 하나 만들어 주세요. t1.html. 자, 그리고 느낌표 자동 완성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h1 태그, h2 태그, 뭐 AABB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는 자 S1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는 S2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S1하고 S2 만들어놨죠? 네, S1하고 S2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서 자체의 내용이 지금 없죠? 아니, 이 문서 자체에 S1하고 S2가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와야 돼요. 외부 파일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한번 적어보고, 스타일 엔터. 네, 아무것도 안 생기네요. 자, 일단 명령을 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뭐 할 거냐면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흰 여백에서 그냥 보십시오. 흰 여백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명령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명령어냐면은 링크라는 명령어거든요. 링크. 이거 CSS 데리고 오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그냥 카피할게요. 아시겠죠? 링크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다가 일단 붙이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타일 아니었고 붙이고,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쫙 없애고, href는 레퍼런스겠죠? rel이랑 타입을 나도 몰라. 데리고 오면 돼. 어쨌든 href에다가 점 슬래시 css 밑에 스타일 1을 데리고 와라. 이해하셨나요? 예,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냥. 예, 링크. 그래서 다시 없앨게요. 이걸 다시 없애보고 링크 해보세요. 링크. 관련 검색어 나오죠? 링크. 엔터 치십시오. href가 있네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점 슬래시 css 스타일 1 이렇게. 자, 이거를 일단 제가 실행하면은 글자 색깔만 빨간색 나오겠죠? 일단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 안 열렸어요. 자, 일단 글자 색깔 빨간색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CSS 한 개 더 데리고 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엔터. 또 링크. 또 점 CSS 스타일 2. 둘 다 적용이 되겠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파일로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뭐 이게 그런가 보다 외부 뭐 파일을 불러오는 건가 보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뭐 하는 방법이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겠어요? 장점. 이렇게 하면 장점 뭐겠어요? 현업에 가면 있죠. HTML 문서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매번 있잖아요. 그 우리 왜 그 엑셀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할 때 제목 있죠. 제목 카테고리별로 단락별로 제목은 스타일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매번 블락 설정해갖고 또 선택하고 너무 싫죠? 그래서 스타일로 만들어 두잖아요. 제목 스타일. 그 풀로 다 쓰지 않습니까, 그거? 안 그런가요? 그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에요. 잘 아시는군요. 아,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는 분들도 가끔 있어가지고. 예. 아, 이게 그래서 스타일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로 저장해두고 불러오는 거.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럼 매번 할 때마다 할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스타일의 종류로 내부 스타일은 했었고 외부 스타일은 링크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예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인라인 스타일을 보셔야 되겠네요. 자, 일단 문서 다 없애 버리시고요. 또 새 문서 하나 만듭니다. 여기다가 H1 태그라고 해서 ABC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여기다가 스타일 H1 태그를 만났을 때의 글자 색깔을 빨간색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이거면 이제 빨간색 나오겠죠. 이게 이제 내부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인라인 스타일은 뭐냐면요, 시작 태그에다가 스타일을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스타일이라고 적고 컬러를 파란색이라고 해보세요. 이게 인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색깔이 나오냐? 파란색이 나와요. 이게 인라인 스타일이 더 힘이 셉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지금처럼 있죠. 인라인을 줘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지저분하니까요. 보통 이거 잘 안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힘이 제일 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부 스타일이 H1 태그 만나면 글자 색깔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파란 색깔로 해라 그러잖아.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나오지? 얘가 힘이 더 세다고요. 인라인이. 이해하셨습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한 개 더 하자. 여기다 뭘 할 거냐면 볼더 1 픽셀 솔리드 네이비 이렇게 할까요? 네이비 하죠. 옐로 이렇게. 지저분하죠.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 잘 안 써요. 지저분해서. 자,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스타일 종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문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루해 하실 수도 있어요. 스타일의 종류로 내부 스타일, 외부 스타일 보셨고 인라인 스타일 보셨거든요. 이제 골뱅이 임포트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예문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따로. 자, 여기 일단 이거 설명만 드리고 갈게요. 자, test.html이 있어요. 자, 여기 링크가 있군요. 이거 외부 스타일 데리고 오는 거죠. 뭘 데리고 오라고 돼 있어요? 스타일 2.cs 데리고 온나 이렇게 해서요. 데리고 왔죠. 그런데 스타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css라는 문서에서 얘를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html에서 데리고 올 땐 링크인데 css 문서에서 다른 css를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골뱅이 임포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데리고 오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지고 오다. 그래서 골뱅이 임포트 한 칸 띄우고 URL 누군데 이렇게 적어주면 되네요. 괜찮죠? 넘어가도 되겠죠? 별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종류가 총 4개가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선택자라는 게 나왔어요. 선택자. 전문 용어는 셀렉터. 자, 이 선택자가 뭐냐? 여러분 이걸 선택자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는 스타일이랑 닫는 스타일. 자, 원래 문법을 적자면은 이게 셀렉터입니다. 셀렉터.
중괄호를 여기 닫고 어트리뷰트 콜론의 밸류 이런 것이 한 쌍 전문 용어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질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택자 누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수업 시작하자마자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태그 이름 블록 그 다음에 뭐 점 클래스 이름 뭐 저 3개나 배웠는데 클래스명 블록 언제 배웠나 생각하겠지만 샵 아이디 이름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선택자가 종류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여기 제가 준비는 해왔거든요. CSS 주요 선택자라면서 준비는 해왔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 50개 정도?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입문자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울리는 선택자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죠?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고 언제 공부하게 되냐면은 자바 초급, 중급, 고급 그 다음에 자바의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jQuery라는 수업 시간이 또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있거든요. jQuery라고 jQuery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공부할 때 선택자 다 알려드립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볼게요. 그럼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선택자라고 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주요 선택자 보니까 태그 선택자 했고요. 클래스 선택자 방금 얘기했고요. 아이디 선택자 얘기했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룹 선택자가 먼저 나왔거든요. 일단 그룹 선택자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 봐주세요. 예문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코드펜에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좋겠는데요. 코드펜으로 확인해 줍니다. 자 이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약간 눈빛을 보니까 약간 지루해하는 것 같거든요. 저 여러분 눈빛밖에 안 봐요. 눈치만 봐요. 항상 이 학생이 좀 재미없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도 불안해져요. 아니 진짜로. 일단 이 HTML에다가 코드펜입니다. 방금 이거 뭐였더라 하면서 코드펜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구글에다가 다 없애고 새로 붙여넣어요. 방금 드렸던 거를. 그리고 CSS도 붙여놓고. 자 이렇게 했더니 누구만 빨간색이 됐어요? H1태그하고 H4태그 그룹 선택자가 뭐예요? 콤마. H1에도 적용하고 H4에도 적용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사실 그룹 선택자를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각각 줘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아이고 이렇게 길죠? 그래요. 그래서 똑같네? 그러면은 둘 다 콤마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그룹 선택자입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좀 봐주시죠. 이거 제가 카피해서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명도 드리겠지만 지금 자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걱정이 앞서거든요. 지금 이제 되게 지루한가 본데. 자 코드펜으로 하니까 즉각 반영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원래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클래스가 한 개만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클래스를 한 칸씩 띄워갖고 여러 개를 줄 수 있어요. 나열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점 A 만나서 점 B, 점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해요. 이때 중요한 건 공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백. 아니 이게 다다닥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이거 공백 안 줬어. 그거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건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ABC라는 클래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백을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갈게요. 이해하셨죠?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우 너무 지루하시니까 저도. 자 그 다음 선택자. 이제 여긴 좀 어려워요. 자 이것을 제가 일단 줄 테니까 10분 남았네. 이건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해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한 개씩 할 겁니다. 이거 한 개. 자 일단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한 칸 띄웠죠. 이거 한 칸. 요 한 칸 띄웠죠. 한 칸 띄우면요. 점 A 안에 있는 div 태그만 선택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점 A 안에 있는 div만. 그러면 점 A 안에 있는 div가 누가 있어요? div는 지금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기저기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점 A 안에 있는
있는 div는 뭐다? AABBCC가 있군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손 선택자, 하위 선택자라고 해요. 한칸 띄워야 돼, 한 칸을. 이해하셨죠? 네. 자, 한 개 더. 이걸 모를 순 없는데, 이건 했는데. 이거 했잖아요. 이거 언제 나왔어요, 이거? 이거 언제 나왔죠? 뭐, 언제 했다고 이러지? 언제 했죠, 이거? 테이블 만들 때, 테이블, 그 다음에 크다 표시, tr 몇 개 할래? 인접해 있는 거. 직속 자식. 아까는, 이게 자동으로 선택되네요. 참, 뉴스 기사인데. 자, 여기. 자식. 자손하고 자식하고 어떻게 틀리죠? 아까는 AABBCC가 다 선택됐거든요. 이번에는 AACC만 선택이 돼요. 이거 어떻게 틀린 것 같아요? 자식과 자손은 어떻게 구분하죠? 자손은 밑에 있는 나의 후손을 전부 다. 근데 자식은 나의 직속 자식. 내 밑에 바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점 A 밑에 바로 직속 자식 div만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BB가 선택이 안 돼요. H 1태그 안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직속. 이해되셨나요? BB가 선택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접형제. 더하기, 인접형제. 선택자의 종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인접형제. DD만 선택됐어요. 점 A가 누구예요? 얘거든요. 인접형제가 DD 맞네요. 옆에 있는 형제님.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물결 표시를 하면은 형제 모두. 자, 물결을 표시할게요. 물결이 표시가 너무 힘들군요. 물결.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DDE. 넘어가도 괜찮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자, 여러분, i태그죠, i태그. i태그가 이탈릭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탈릭. 기울어진 글자 있잖아요. 그거 이탈릭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코드펜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뭘 하시냐면은 AA만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고치십시오. AA만. AA. 선택자는 어떤 걸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 일단 이런 게 있네요. AA라는 것만 뭐 배경 색상 알아서 바꾸십시오. 근데 이제 뭐 방금 제가 이 선택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태그에다가 클래스는 해갖고 주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범위를 벗어났다? 그죠?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클래스 줘가지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div 태그 안에 있는 i 태그를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i 태그 말고 div 태그 안에 있는 i 태그에다가 뭐 이 백그라운드를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그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자의 종류가 많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